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하늘 밝게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76회는 우리 태극 문명의 세계화입니다. 태극은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어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이 차서 얻은 것이 없는 사회 완성으로서의 광명세계를 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을 다른 말로 하면 태극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태극 문명이 태극 문양을 통해서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가나 이런 것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1884년 루마니아의 타르그 푸르무스에서 라시로 가는 도로 공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쿠쿠텐이라는, 우리말의 꿋꿋한 일을 상징하는데, 쿠쿠텐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오래된 옛날의 유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자기를 비롯해 가지고 또 맷돌, 호밀, 또 완두콩, 돼지나 달걀뼈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넓게 하나의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기마민족으로 불리는 루마니아인들이 유목민족으로서 일정한 지역의 문명을 창출해서 살다가 태워버리고 간 그런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도자기에서 태극 문양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 공사하는 데 깽 안에서 병사들이 나왔는데, 병사들의 모습에서 승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지모 신여신상은 우리 발해연안 문명의 무화량 여신상과 같은 것을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쿠쿠테니 문명이다, 또는 쿠쿠테니 트리팔리아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찍이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문명을 얘기하지, 그 전의 문명은 별로 없는 걸로 알건데, 이 루마니아의 쿠쿠테니 문명이나 또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왔는데, 그러한 문명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명보다도 훨씬 더 기술력과 생활력이 뛰어난 선진 문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나라의 김부타스라는 교수는
쿠르반 가설을 얘기해서 유목민족이 거기에 어떤 문명을 세워가지고 살다가 이사 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망하고 이동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의 고고학자 H. 스미트 교수는 그 문화가 탱거리를 모시고 삼수 문화인 주수 문화로 되어 있어서 고조선 문명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환단조선 시대의 문명인 수메르, 메소포타 문명과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상당히 고대 문명이 일찍 발달됐는데 BC 3500년 전 문화도 있고 그런데 인구의 5할이 반이 우리 동이족의 반개인 말갈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마르카족이다 이렇게 그렇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조선 문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태국 문명은 기본적으로 세계 제1의 경전이면서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이 일시무시 일종무종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고 일석삼국 하나가 천지인 셋으로 나누고 또 태극 음양으로 나누고 이런 것이 태극 음양 문명이고 또 테오보키 씨의 8교의 그러한 세계의 변화 문제에 대한 사상이 들어있는 그러한 문명으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극 문양의 문명은 일본의 오키나와의 요나군이 해저 암각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태극 문양이 있고 중국 베이징의 천단에도 이와 같은 태극 문양이 있고 미국의 시카고 시에도 1833년에 북태평양 철도회사 철도박물관에 그러한 태극 문양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봤습니다. 그 밖에 고조선의 그러한 태극 문양의 문명은 아무르강을 통해서 또 알류산 열도를 통해서 미주로 건너가는데 거기 알류산 열도, 카나다, 미국, 멕시코의 특히 아즈텍 문명에는 태양 문명이 강하고 또 고주몽의 아버지 고모수 왕이 고대 멕시코를 건국한 것이 BC 1세기경의 테오티와칸인데 거기에도 태극 문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페루 같은 남미에까지 태극 문양이 발표가 되고 밝혀지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서는 유럽의 켈트족이 우리 동이족의 한 분파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영국의 스톤헨지를 비롯해 가지고 런던에도 태극 문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켈트족의 복음은 우리나라 경주의 그러한 왕릉에서 켈트의 복음이 발굴돼서 옛날 시대에도 우리나라와 유럽의 연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헝가리, 불가리아, 스웨덴 이런 여러 나라의 그 태극 문양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명이 세계로 번져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시베리아에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일찍이 블라디미르 수린박이라는 모스크바 대학의 인구 동태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코리아 선언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레나강과 바이카로 동쪽의 시베리아의 여러 지역, 예를 들면 연해주, 코리아주, 캄차카주, 이쿠주쿠주, 부리아트주, 투바주, 사하주, 자바이칼 스키주 이러한 그 동부 시베리아가 조선에 연대된 그러한 곳이다. 이러한 것을 해서 조선 선언이라는 것을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환단조선 시대로부터 고주몽의 동명고강 때를 비롯해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1689년 네친스크 조약에서 청나라와 러시아가 적당히 해서 한량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북조선을 처음으로 러시아 또는 소련 대표는 처음으로 북조선을 방문해 가지고 서로 경제적인 협력을 비롯해 가지고 동맹관계도 맺고 그래서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24일 시베리아의 바이카로 근처에 울란우데 소느도비 보르라는 소나무 숲이라는 그러한 작은 도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러시아 3대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서 가스관을 이용한 유류나 가스의 그러한 이동 문제를 비롯한 겸례 협력 이런 것을 논의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동시베리아를 옛날엔 동시베리아가 알라스카, 카나다까지 다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라스카는 아라사에서 나온 말이고 그런데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동시베리아, 지금의 동시베리아가 본래 우리 조선의 땅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우리가 관리해왔고 우리와 조선 사이에 임대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100년 동안 관리한 데 대한 그 비용을 조선에서 내면은 차츰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합의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문명이 발달돼서 하나의 세계로 화해가고 있고 우리의 태국 문명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또 퍼져나갔었는데 그건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벌써 지구 차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나 상어 등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나들며 사는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양양의 남대천에서 가투화된 연어들이 북태평양으로 향해서 안류산이나 칼라다까지 갔다가 다시 커가지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이 양양으로 돌아옵니다. 또 우리나라의 새 중에 전체 새 종류 중에 1% 정도가 뻐꾸기처럼 특수한 방법으로 번식을 시킨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넣어가지고 부화시켜서 그 다른 새가 번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걸 특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뻐꾸기는 8, 9월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차지니까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남중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을 지나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까지 간다고 합니다. 뻐꾸기는. 그러니까 자기 알은 다른 새가 한국에서 이렇게 부화하게 하고 자기들은 수마일리 떨어진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벙어리 뻐꾸기는 또 방향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탁란을 한 후 남중국을 거쳐서 필리핀, 뉴기니아까지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좀 더 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왕나비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남미의 끝에까지 갔다가 북미로 올라오는 그러한 나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구촌을 한 차원으로 사는 생물들이 새나 물고기나 곤충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주 일련으로 봤을 때 선천 삼국시대가 가고 커다란 재난을 겪고 후천 상생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산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을 비롯한 많은 예언가들은 우리나라가 동북 간방이어서 이런 후천 상생시대, 대동세계 또는 지상선계
미륵존불의 시대 이러한 세계를 우리 태국 문명, 우리 동북 간방의 그러한 천선민족의 하늘 밝게 문명이 리드를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의 평화 세계를 지향하면서 열린민족주의로 나가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겠죠. 그리고 열린민족주의로 평화주의로 나가되 시절 인연이 좋아지면은 우리 한반도와 만주와 몽고, 동중국, 일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베리아까지 합쳐서 우리나라가 대고려 연방이 되고 그러한 세계의 평화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유엔이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공헌도 많지만 아직 부족하니까 유엔을 해체해가지고 세계 연방국을 세우되 그 세계 연방국의 수도를 세계 평화의 중심인 우리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나 또는 제주도나 백두산 지역이나 이런 걸 세계의 수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될 날을 한번 바라봅니다 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루마니아의 쿠쿠테니 문명을 비롯한 태국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또 주변 영토적으로 시베리아도 우리가 점차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깨닫고 넓고 크게 빛을 주는 홍익인가와 광화세계를 이념으로 해서 천선민족으로서 청천백일의 하늘 밝게 민족 문명사를 완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